우리 2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우 교수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4주차 강의 동영상을 급하게 올려서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원래는 그 4주차는 과제형으로 올려놨다가 그 전산상의 문제 때문에 다시 그거를 이렇게 회수하고 4주차 동영상을 올리는 바람에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촉박하게 올린 점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과제형은 이제 이후에 제가 어쨌든 여러분에게 다시 뭐 6주차가 될지 7주차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동영상을 한 주차 대신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번 주 입시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게 전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없는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었다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어쨌든 출석에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틀어만 놓으면 되니까 내일까지 그 4주차 그 강의를 잘 이렇게 수강을 해주시고 제가 오늘 5주차 강의는 다음 주까지 여러분 들으면 되니까 조금 시간 좀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5주차 강의 수업을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환실무인데 사실은 이 외환실무라는 게 그 외환론에서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그 국제 외환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국제 외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이렇게 좀 알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그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업무를 맡으면은 알 필요가 있고 뭐 용어 정도 알고 어떤 메커니즘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외환론에서 환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환율이라는 개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 경제의 어떤 그 영향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아놔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 상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식인데도 그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이나 인문대학 학생들은 환율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금리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주식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부분이 약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내가 월급 받아서 재테크 좀 하려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르고 어디에 넣습니까? 실적 배당 상품에 넣어가지고 막 손실 다 봐버리고 자기 돈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무슨 은행에 누구 탤런트 누군데 뭐 8억을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전부 다 100%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재판에 정인으로 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 8억이라는 것은 자기 아파트 전세 자금하고 자기 이렇게 벌었던 걸 전부 다 투자했는데 그게 실적 원금이 손실되는 그 실적 배당 상품인 줄 모르고 이제 넣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경제에 대해서 모르면은 금융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런 실수를 절대 은행 직원이나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것이 원금이 없어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 책임이냐? 은행 직원 책임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엄청 크니까 은행 책임이라고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자기 책임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이 상품이 원금이 손실이 되는지 아닌지 실적 배당 제가 뭡니까?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적 배당 상품, 실적 배당 상품.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넣어놨다. 그럼 실적 배당 상품 아니면은 만약에 은행이 망했다. 내가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 갖고 다시 튀기면 됩니다. 돈을 늘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 공부를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금융 제 과목들은. 자, 그래서 오늘은 외국한 포지션. 외국한 포지션이 뭐냐? 외국한이라는 게 뭐냐? 외국한이라는 게 외국 통화로 거래되는 걸 왜 외국한이라 한다고 그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은행들 예를 들어서 무슨 은행에 오늘 문을 안 열죠. 월요일 날 예를 들어서 9시부터 4시까지 문을 열었다. 그러면은 그 점포들
한 200개, 300개 되는 점포 지점마다 누가 갑니까? 아, 오늘 내 미국 갈 건데 가서 달러 바꾼다. 또는 미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원화로 바꾼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걸 취급하는 점포를 외국한 은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외국한 은행. 그죠? 외국한 은행. 그 외국한 은행들이 외국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새마을금고나 아니면은 자그마한 뭐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외국한이 없습니다. 왜? 외국한 지급 지점이 아니에요. 외국한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한을 바꿀 수가 없어. 외국에 송금도 안 돼. 그런데 지금은 제1금융권은 거의 다 외국한 은행입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은행 다닐 때 1990년대만 해도 은행들이 이렇게 허가를 내줬어요. 한국은행에서 외국한 지급 점포 앞에다가 큰 팻말을 붙여놨어. 그래서 뭐 창원에 몇 개, 뭐 부산에 뭐 몇 개 이렇게 같은 은행 무슨 은행이라도 전부 다가 아니었어요. 왜? 그때는 외환이 자유화 안 되기 때문에 이 외국한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 은행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외환이 자유화되어 있고 심지어 외화 예금도 할 수 있고 뭐 관광객들이 해외에 마음대로 가니까 돈을 바꿔야 되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은행이 늘어났죠. 외국한을 취급하는. 그래서 제1금융권. 여러분 제1금융권은 어디를 제1금융권이라 합니까? 내가 다시 여러분을 이렇게 상기시키면 첫째 한국은행, 두 번째 시중은행, 세 번째 지방은행, 네 번째 특수은행. 요거를 제1금융권, 소위 말하는 은행이다, 뱅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제2금융권이지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인데 은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1금융권 은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시중은행, 이쪽 무슨 큰 은행들 시중은행, 그리고 지방은행도 있죠. 그 지역에만 근무하는 지방은행. 그다음 특수은행 5개 있죠. 특수은행 5개가 뭡니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축산업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그것만 합해서 뭡니까? 바로 제1금융권이다. 그래서 이제 이 환 포지션이라는 것은 외국한 포지션이라면 금방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런 외환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환을 은행에 갖다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외환을 사기도 하고 자기 입장에서 그죠?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반대죠. 우리가 사면 은행은 파는 거고 우리가 팔면 은행은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적용하는 환율이 매도율, 매입률이죠. 근데 매도율, 매입률인데 그거는 전부 다 그 나타나 있는 환율은 누구 기준? 은행의 기준으로서 매입률이다 하면은 뭡니까? 은행이 외화를 살 때 적용하는 환율을 매입률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은행이 살 때 하는 것은 매입률이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매도율이다 하면 은행이 팔 때 매도율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싸게 사서 나한테 싸게 사갖고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팔아서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여러분 반드시 가보면은 매도율, 매입률은 차이가 납니다. 매입률이 낮고 매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은행은 이 반 포지션이라는 것은 외환을 사고 팔고 그 상태, 그 차이, 이걸 우리가 환 포지션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은행이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문을 딱 닫으니까 사고 팔고 한 그게 딱 포지션이 나올 겁니다. 그죠? 많이 샀느냐, 많이 팔았느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똑같다. 오늘 사고 판 게 똑같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국한 은행의 대고객 거래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거래하는 수동적인 거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외국간 은행 저가 사고 팔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가만히 있는데 고객이 와갖고 요청에 의해서 사고 팔고 그렇게 외국간 은행은 수동적이죠. 그죠?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한의 매도 매입이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따라서 차익으로 인한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위험이 존재하면 은행은 이 환 포지션을
그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 포지션 조정이 돼서요. 그래서 어쨌든 이 환 포지션이라는 것은 금융가게는 문을 열어놓고 그때 외환을 사고 팔고 고객이 와서 사고 팔고 해서 최종적으로 마감되었을 때 매도 매입액의 상태, 차이, 그걸 우리가 환 포지션이라 한다. 상태 또는 차이, 그걸 환 포지션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때 환 포지션의 상태는 한 3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스퀘어 상태, 스퀘어 포지션. 그야말로 고객이 와서 사고 팔고 했는데 그게 똑같다. 그 똑같으면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상 이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론이 틀리도 틀리지 같지 않다. 뭐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확률적으로 낮다. 그게 스퀘어 포지션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버포트. 이거는 매입액이 많이 샀다는 거죠. 상기 초과되었다 이 말이죠. 오버포트. 산 것이 초과된 포지션.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서 상급, 매입액이 매도액을 초과한 포지션. 그러니까 은행이 많이 샀으니까 뭡니까? 은행이 많이 샀으니까 외화를 샀으니까 뭘로 지급합니까? 은행은 원화를 지급했으니까 원화의 지급이 원화의 수입을 초과한 거죠. 맞죠? 이 말이나 이후에 이 말이 같은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버포트는 매입액이 매도액을 초과. 그렇게 외화를 많이 샀다는 거죠. 은행이. 요거는 전부 은행의 기준이다. 은행의 기준입니다. 그걸 많이 사가지고 판 것보다 많이 샀으니까 살 때는 뭡니까? 원화를 사고 지금 우리가 외화 공부하니까 외화를 사고 대신에 뭘 줍니까? 원화를 주니까 원화의 지급이 원화의 수입보다 원화의 지급이 원화의 수입을 초과한다는 이 말이나 매입액이 매도를 초과한다는 이 말은 같은 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포트, 즉 사는 것이 초과되었다 해서 매입액. 그 다음에 오버솔드는 많이 팔았다, 판 것이 초과되었다. 이거는 거꾸로 매도액이 매입액을 초과. 오늘 은행에서 고객이 외화를 많이 사갔다. 그럼 고객이 사갈 때는 원화를 가지고 와서 사니까 원화의 수입이 지급보다 많다는 거죠. 그죠? 원화의 수입이 지급을 초과한다. 원화의 수입이 지급을 초과하는 이 내용이나 외국환의 매도액이 매입을 초과한다. 그래서 이 상태가 뭐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 포지션 정의와 환 포지션의 상태를 기억하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뭐 했습니까? 환 포지션의 상태에 따라서 환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환 위험이,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위험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자, 스퀘어 포지션은 왜 사고 판 것이 똑같으니까 이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데 뭡니까? 오버보트는 뭡니까? 많이 오늘을 샀다, 이 말이죠. 산 것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 달러를 많이 샀다고 칩시다. 달러. 뭐, 달러가 됐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대. 어쨌든, 외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죠? 달러를 많이 샀다고 칩시다. 그럼 이 달러를 많이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달러를 많이 샀으니까 은행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은행이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손해죠. 그 다음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은행이 손해입니까? 득입니까? 득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반대죠. 달러를 많이 팔아버렸어. 원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오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은행은 손해죠.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러분 환율을 공부했으니까. 이 상태에 따라서 환율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도 환율이 오르느냐에 따라서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오버보트 포지션이나 오버솔드 포지션에는 뭡니까? 은행들이 환 포지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외환 시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국제 외환 시장에는 소위 말하는 외환 취급 은행은 반드시 환 포지션 조정을 위해서 모든 은행이 참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금방 내가 이야기한 대로 많이 팔아, 많이 사가 있을 때는 그 외환의
가치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어떻다?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가만 앉아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많이 팔았을 때는 그거 가지고 있는 환율, 그거 가지고 있는 통화에 대해서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가만 앉아서 덕을 볼 수도, 그게 바로 밑에 여기 자, 한 포지션과 환율의 변동관계. 제가 이거 시험 내겠습니다. 주관식으로 내는 게 아니고 이 관계를 제가 말로서 설명해서 OX 문제로 낼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스퀘어 포지션. 매도액과 매입액이 똑같다는 거죠. 똑같을 때는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제가 이게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 지금 잘못 표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스퀘어 포지션에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 이 설명을 다시 할게요. 내가 지금 이 적기를 잘못 적었네요. 이게 위로 와야 되는데, 스퀘어 포지션은 없습니다. 매입외가 매도가 때문에 상승하든 하락하든 한차선이 없다. 여러분, 내가 이거 아마 잘못 적었는데, 스퀘어 포지션은 환율이 상승은 똑같으니까 상승하든 하락하든 환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환차손이 없습니다. 이게 위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버보트. 자, 예를 들어서 오버보트는 많이 샀다는 거죠. 판 거보다. 그럼 달러를 많이 샀다고 칩시다. 달러를 많이 샀다. 그러면 달러의 가격이, 자, 우리나라 1달러에 1,000원 한다. 1달러에 1,000원 하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상승했다. 1달러에 1,000원 하는 게 상승하면 1달러에 1,100원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환율이 상승하면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거 가지고 많이 산 것의 환율이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요 지금 많이 산 것의, 자, 달러로 칩시다. 달러로. 그럼 뭐 이게 지금 내가 전부 다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이 나중에 내가 다시 할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가 다시 이거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스퀘어 보시면 오버보트를 많이 산 거죠. 그럼 달러를 많이 샀다고 칩시다. 달러의 가격이 오르면 어떻습니까? 환율이 상승한다는 말은 달러의 가격이 우리나라와 달러에 갈 때 환율이 1달러에 100원이 1달러에 200원 된다. 그럼 달러 가치가 오르는 거죠. 그럼 이 환차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잘못됐습니다. 환차 이익이 내려와야 됩니다. 한 칸씩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올라가고 환차 이익이 생기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 손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많이 팔았다. 그러면 뭡니까? 많이 팔았으니까 달러를 많이 팔아봤으니까 뭡니까? 그 달러의 가치가 오르는데 달러가 없으니까 손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달러의 가치가 오름에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덕이다 이 말이죠. 에? 덕이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요건 내가 다음 시간에 환율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많이 샀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표에 없이. 자, 달러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 원화와 달러의 환율이 오르면은 내가 손해입니까? 덕입니까? 덕이죠. 달러를 가졌으니까 덕이죠. 달러를 가졌으니까 덕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화를 가졌을 때는 원화의 가치가 올라야. 어쨌든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오르면은 덕이고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손해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평가절상이면은 이익이 생기고, 평가절하면은 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강의 시간에 여러분, 한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한 포지션에 대해서, 정의, 그 다음에 포지션의 형태, 그 다음에 포지션과 환율과의 관계, 내가 이것은 포지션과 특히 환율과의 관계는 OX 문제로 내겠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외국 통화의 가치가 오르면은 이익이고, 만약에 그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팔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을 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오버포트 포지션이다. 오버포트 포지션.
오버트 포지션이라는 것은 뭡니까? 많이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은행들이 달러가 됐든 외국 통화를 많이 사가있다. 그럼 외국 통화의 가치가 환율이 상승한다는 뜻은 뭡니까? 원화 가치의 하락과 외화의 상승이죠. 환율의 상승은 그죠? 여러분 저 환율이 상승한다. 수치가 1달러에 100원 하던 것이 1달러에 200원 하니까 수치가 올랐는데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외화 가치는 오르는 거죠. 그럼 외화 가치가 오르니까 많이 샀으니까 환율이 오르면은 이득이고 한차 이익이 생기고 환율이 떨어지면은 한차 손이 생긴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오버솔드 포지션. 오버솔드 포지션도 마찬가지죠. 그죠? 많이 샀다. 많이 팔았다. 많이 팔았으면은 원화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환율이 상승하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그죠? 떨어지고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환율이 하락할 때 이때는 득을 보는 거고 환율이 상승할 때는 손해를 보는 거다. 반대다. 그죠? 반대. 우애와 반대의 개념이다. 이 표는 제가 다시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주차 1강은 조금 간단하게 하고 다시 또 여러분과 뵙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접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이게 지금 깜깜이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 꼭 하고 이 치료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여러분 후유증 다른 약으로 이런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런 약으로 인한 후유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목표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큰 성공을 한다. 저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힘든 일을 다 겪이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내가 얻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과 강의하는 게 너무나 즐겁고 여러분들도 꼭 그런 마음이 먼 훗날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꼭 무슨 애로사항이 있다.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